안녕하십니까, 방구소 월트입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종합주가지수의 흐름, 그 중에서도 오르는 섹터, 그리고 이유. 두 번째, 종합주가지수에다가 보조지표를 이용한 단기,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 단기라 하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중장기적 관점은 한 사이클, 한 분기, 그러니까 3개월이죠. 거기서 6개월 정도 매수를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수익을 내고 나오는 방법. 세 번째, 주식을 잘 하려면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네 번째, 핵심을 알고 요요만 있다면 흐름이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흐름. 밑에서 이렇게 막 흐르죠. 이렇게 파동이입니다. 주식은 파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동이 나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에서 내가 샀는데 떨어지더라도 나중에 여기서 뭐 매도를 할 종목이면 이 회사가 반드시 주가가 상승할 만한 근거, 그런 가치를 갖고 있다면은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뭐 여유라는 거는 내 마음의 여유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달에 뭐 꾸준히 500만 원 정도를 버는데 투자를 할 때 한 달에 뭐 100만 원 정도 투자를 한다. 400으로 내가 생활이 되는 거예요. 100만 원으로 투자를 하면은, 그리고 내가 가치가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한다면은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1년 동안 내가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나중에 2, 3년 뒤에 뭐 300%, 500%, 많이는 2000%, 3000% 수익을 내가 넣은다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자,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하락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투자해서 수익 내기 힘든 구간이 있어요. 계속 이거는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작년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하락 추세입니다. 그쵸?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단타를 치려고 해도 지수가 안 따라주기 때문에 윗꼬리 맞고 내려오는 종목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를 모르면은 단타 치려고 한다면은 당연히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락을 하는 지수에도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예를 들면은 이러한 자리죠.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가는 자리에서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하락하는 자리에서도 추천드린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다 부합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락하는 장에서도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비중 조절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지와 파동, 저항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파동이라 하면은 이게 파동이죠. 근데 지금의 파동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파동의 흐름이고, 여기서도 지지가 나오고 바닥이 지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항이 나오는 부분은 위에서 맞고 떨어지는 자리죠. 맞고 떨어지는 자리, 맞고 떨어지는 자리, 맞고 떨어지는 자리. 이게 저항이라는 건데, 지지와 저항을 잘 이해를 하셔야 수익 내는데 용이합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에 저항선은 여기서 나왔죠. 여기 저항이 나온 자리를 보면은 전저점입니다.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기 전에 전저점. 그러니까 이 자리죠. 지수로 보면은 2546포인트입니다. 이 지수를 맞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항이 지지가 나온 자리는 쌍바닥입니다. 쌍바닥이 나오는 자리에서 다시 상승이 나오고 상승이 나왔죠. 예. 근데 전체적인 흐름은 하락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단기적으로는 주가 상승할 거다라고 한 달 반쯤 전에 말씀을 드린 거, 뭐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하지만 하락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걸 어떤 종목을 대입을 해서 말씀을 드렸냐면은, 삼성전자가 주가 종합지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제가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시려면 5만원 그 부근에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 했습니다. 5만 2천원, 5만 3천원, 뭐 5만 1천원, 5만원, 뭐 4만 8천원, 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5만 5천원에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6만원을 뚫어주고 지금은 다시 5만원을, 6만원을 깨고 내려가는 자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죠.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를 두고 지금 다시 6만원을 터치를 해주지만 다시 하락을 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왜냐면 전체적인 흐름은 하락 추세이기 때문이죠. 삼성전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월봉까지 본다면 하락 추세입니다. 최소한 이 이제 파란선까지는 월봉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120 월봉선까지는 터치를 해줄 거라고 보는 거죠. 여기까지 터치를 안 해주더라도 5만원 부근에서 다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최저 48,000원 이 정도 보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린 부분이고, 다시 하락을 할 거라고 했는데 다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과연 내일 장에서 지지를 해줄까,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빨간 봉이 나온다면은, 여기서 빨간 봉이 이렇게 나와준다면은 다시 반등을 해줄 수가 있죠.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게 보면은, 일봉으로 봤을 때 길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여기를 추세 전환을 해주는 자리가 안 나옵니다. 여기가 지지도 되고 저항이 되는 자리인데,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가 저항이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지지가 또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추세를 또 뚫어주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 라인을 뚫어주지 못하고 맞으면은 부딪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은 하락 파동형이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도 상승을 하는 종목이 있고 하락을 할 때, 올라갈 때 또 빠지는 종목들도 있죠. 그리고 하락할 때 또 상승하는 종목이 있고, 길게 보면은 저는 이제 여기까지 2200포인트까지는 하락을 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가 아마도 그 저항선이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 이 자리가. 아니면은 이 자리까지는 하락을 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떨어지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은 더 떨어진다면은 여기까지 떨어지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길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가 다가오는 거고, 단기적으로 가까이서 보면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니까 뭐 정상적인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마이너스 계좌가 날 수밖에 없는 자리죠. 자, 근데 이렇게 해도 오르는 섹터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6월달, 7월달에 하락하는 구간에서 추천드린 종목이 있고, 7월 쌍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하는 자리에서 추천을 드린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여기서 하락할 때는 조강 아이라야 조선산재를 추천을 드렸죠. 자, 주가 종합지수가 하락을 하는 자리에서 상승을 해줍니다. 조선산재는. 맞죠? 여기서 추천드린 종목이죠. 자, 조강 아이라이도 주가 종합지수는 하락을 하지만 상승을 하고 제가 추천드린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이렇게 갔죠. 이 구간이 주가 종합지수는 지수 포인트는 하락을 하는 자리예요. 근데 얘네들은 왜 올랐을까요? 자, 그 이유는 이 종합지수가 떨어지는 이 하락을 하더라도 이거를 뚫어줄 수 있는 반드시 호재가 있어야 되는 거고, 6월달에 여러분들 이 장에서 호재가 뭐가 있었냐면은 무상증자 테마가 불었어요. 무상증자. 지금은 뭐 5대1 비율로 뭐 무상증자 한다 해도 이렇게 안 갈 것 같은데, 어쨌든 무상증자 테마가 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달에는 올라갈 만한 섹터는 무상증자 테마를 타고 세력들이 주가를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리에서 반드시 뭐 다음에도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닌데,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는 자리인데 주가가 상승을 한다? 아, 그럼 얘네들은 이번 테마에서 부각을 받는 애들이구나라는 그러한 이제 뭐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주가 종합지수가 하락을 하는데 상한가를 보내버린다. 두 번이나. 이 시장의 흐름을 깨버리는 거예요. 순리를 깨버리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 거죠. 조선선제를 추천드린 자리는 이게 지금 1개월로 나오지만 그 전입니다. 그 전에 추천드렸기 때문에 뭐 이제 6월달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조선선제와 조강 ILI 그리고 자율주행 테마가 불었기 때문에 뭐 모트렉스라든지 뭐 이런 애들을 추천드렸고, 최근에 올랐던 제일테크노스, 동숭하이텍도 이때 또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반대로 이렇게 상승하는 자리에서 추천드렸던 종목들은 뭐가 있냐면은 상승장에서 바닥을 찍은 종목 라닉스, 소니드, 룽투코리아, 포켓스튜디오, 랩지노믹스 이 정도 추천드렸죠. 자, 대충 7월 14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라닉스 먼저 보겠습니다. 라닉스 7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올랐죠. 이게 아마 17% 정도 됩니다. 이게 아니구나. 이건 7%군요. 다른 거였나? 소니드가 그 정도 올랐던 것 같은데, 어쨌든 바닥을 다지고 주가가 종합지수가 상승할 때 같이 올라간 종목입니다.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이고, 소니드 소니드가 이렇게 나왔죠. 최근에 23%까지 상승하고, 자 10%, 여기 14%. 자, 이것도 이 자리에서 추천드린 종목이죠. 소니드. 이렇게 추천드렸죠. 나쁘지 않은 수익을 가져갔겠죠. 거의 한 40% 정도 됩니다.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간 종목인데, 랩지노믹스는 좀 약간 특이해요. 되게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랩지노믹스는 주가 지수가 하락을 할 때도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는다. 물론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이제 많이 하락을 한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권리락이 나온 자리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자, 이것도 바닥을 이렇게 추세를 전환을 하는 자리가 나오니까는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죠. 랩지노믹스도 최근에도 이제 준상한가가 나왔는데 많이 상승할 거라고 했습니다. 랩지노믹스. 얘 같은 경우에는 주가 종합지수가 오르든 하락을 하든 이 별로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냥 진짜 파동형으로 가는 애예요. 전체적으로 하락장에서도 이게 하락장이었는데 여기가 하락장이었거든요. 그렇게 많은 하락을 안 했죠. 이 자리에서 뭐 한 20% 좀 안 되게 하락을 하고 이만큼 상승을 시켜버립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추천드렸죠. 이 정도에서 매집을 할 수가 있다. 주가 상승했을 때 매도를 하고 나왔다는 거죠.
자, 버킷 스튜디오도 보시면은 이 자리에서 최고 바닥에서 추천드렸거든요. 이렇게 상승을 했죠. 예, 이것도 엄청난 수익을 내고 나왔죠. 정확하게 두 번 들어갔습니다. 두 번 들어가서 다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룽투 코리아도 보시면은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히롭틱스도 보시면은 바닥을 다지고 많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이제 하락세가 나왔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락장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도 상승을 하고 상승장에서 바닥을 찍은,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같이 바닥을 찍은 애들, 하락장에서 같이 바닥을 찍은 애들,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수익을 낼 때. 자, 그럼 지금 지금장에서 오르는 섹터, 지금 오르는 섹터가 뭐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에너지 섹터가 있고요. 조선 섹터입니다. 자, 주가 종합 지수가 하락을 하는 이유는 미국이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과 함께 환율이 지금 오르고 있죠. 환율이 오르면서 부각을 받는 섹터는 조선 섹터입니다. 조선 섹터가 물론 지금은 이제 환율이 올라서 뭐 호황이고 호재인데 결국에는 대금의 대부분은 이제 인수 대금의 대부분은 인도를 해주는 단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환율이 내려가면은 그때 뭐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호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불과 5일 전에도 왜 조선주인가 인생 바꿀 텐베거 1000% 조선주 플렉스하라 1년째 말하는 중이라는 이제 썸네일로 영상을 올렸었고 한 달 전에도 한국카본과 동성 화인텍을 말씀을 드렸죠. 자, 최근 보시면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음. 물론 이렇게 되면 이제 조선주는 호재인데 다른 종목들은 지수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저항을 뚫어주지 못해서 이 저항을 뚫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을 거의 다 정리를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조선 그리고 방산 조선 방산 그리고 에너지 요 정도만 일단은 가져가고 나머지는 비중을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왜냐면 다시 이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반도체도 일단 매도를 했고 다시 이러한 자리가 나오면 다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파동을 잘 이해를 하셔야 수익 내기에 좀 원활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한국카본을 추천드린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죠. 예, 7월에서 8월 사이 만약에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나쁘지 않은 수익을 가져갔겠죠. 30%가 넘는 수익률이에요. 물론 더 오를 거고 더 오를 거라고 보는데 이게 바로 오를지 뭐 내렸다가 오를지는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기적인 추세는 하락 추세가 아니라 상승 추세라는 거예요. 동성 하이테크 보면 오늘 이제 3.79% 올랐죠. 이것도 똑같이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조선주가 흐름이 좋아지면서 지수가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하는 지수에서도 오히려 호재가 적용이 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에너지 관련 주들은 왜 오르냐? 에너지 관련 주들.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추천드린 오로비텍도 있었죠. 왜 얘네들이 오르냐면은 간단합니다. 이제 겨울이 오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하죠. 그 에너지 관련주가 오른다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OCI는 오늘 9% 올랐죠. 9% 올랐죠. OCI 에너지 관련주. 하나솔루션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더 오르겠죠.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수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는 일단 조정을 한번 받을 거라고 봅니다. 받고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얘도 오를 거라고 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마찬가지죠. 바닥을 이렇게 파동으로 뚫어준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주가 종합 지수에서 보셨다시피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거를 뚫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흐름을 본다면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 흐름을 뚫어줬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바닥 지지선이 있고 여기가 사실 저항선이라는 건데 이 흐름을 뚫어줬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흘러내린다면 이거가 다시 지지선이 돼가지고 여기서 맞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향후 뭐 한 달 내로 봤을 때 한 10%에서 15%, 20% 정도 수익률을 챙겨 가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종목이죠. 차트로만 본다면.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은 하락을 하고 있는 장세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뭐 방산이라든지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조선주라고 볼 수가 있죠.
반대로 이제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은 반도체 관련주, 뭐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하나증권에서 올라온 한국카본 리서치를 보면은 향후 전망을 봤을 때는 이렇게 그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출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모습이 전망이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2분기 한국카본이 2분기가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거를 모른다 치면 하락 추세인 거죠. 다시 올라가더라도 하락 추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역시 이걸 다 뚫고 올라가는데 보시면 2분기 매출액은 716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7.9%, 전년 대비 32%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은 다소 우호적이었으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호재라는 거예요. 과거 2020년 수주 감소에 따른 시차 영향에 따른 매출액 감소가 나타났다는 거죠. 하반기부터 다시 회복되는 흐름이 나타날 전망이고 영업이익은 25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41%, 전년 대비 78% 감소를 했지만 앞으로는 좋아진다는 거예요. LNG선 수요 증가에 따른 중장기적 수혜가 기대가 된다. 카타르,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뿐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수급 균형 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수요 증가를 감안할 경우 LNG선 발주 흐름은 당분간 계속 이어지겠죠. 당연히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사 수주 잔고 길이가 길어진 만큼 신규 수주 기대감도 커질 수 있다. 이건 사실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업황 개선 수혜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거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조선사들이 2025년까지 2026년까지 이미 발주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 분까지 지금 발주가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들어올 거기 때문에 배를 건조하는 상황에서 이런 본행제가 계속 들어가겠죠. 앞으로 몇 년 동안 꾸준히 고객사가 끊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출액을 보면은 이런 부분이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하락을 할 때가 사실은 매수 기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전망은 좋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핵심을 알고 요요만 있으면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다와 부합을 합니다. 앞으로의 영업 이 컨센서스는 좋아질 거다라고 보는 거죠. 좋아지고 있죠. 상승하고 있죠.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영업이익률 3.5, 5.5 나왔는데 7.0, 7.9 그러면은 2023년에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 고객사 이미 다 확보되어 있고 배 건조하고 있고 LNG 현대조선, 삼성조선 그리고 대우조선 전부 다 마크3와 노96 다 플러스 다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19,000원으로 상향을 시켰고 14,000 지금 75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뭐 2만 몇천 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저는 일단 1차 목표는 3만 원 이상 보기 때문에 3만 원, 4만 원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카본은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을 할 거다. 물론 뭐 조정받는 자리 나오겠죠. 그렇다면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수익을 실현을 하고 나오실 분들은 수익을 실현을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어디가 고점인지 모르죠. 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거는 시그널은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캐치하시면 매도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좀 떨어졌을 때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고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타기가 아니라 불타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불타기장. 한국카본은 한 번은 하락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한 번은 하락세 나온다. 자,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소형원자로 같은 걸로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추천드린 자리는 여기서 파동이 나올 때 추천을 드렸고 여기서 저는 매도를 했는데 여기까지 올라갔죠. 보성파워텍.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삼각 수렴을 하고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번 더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에너지 관련 주들이 올라가는 이유 간단하게 OCI 뉴스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주요 태양광 관련주 OCI 하나솔루션 장 초반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스촨성 전력난으로 태양광 폴리실리콘 등 관련 부품 생산 공장이 가동 중단되면서 국내 태양광 산업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자, 스촨성 산업용 전기 제한 공급 종료일을 20일에서 25일로 연장을 했다.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자, OCI는 말레이시아에서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하고 있다. 하나솔루션은 폴리실리콘을 직접 생산하지 않지만 미국의 폴리실리콘 생산 업체를 가지고 있어 안정적으로 폴리실리콘을 공급받을 수 있다. 앞으로 흐름은
에너지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좋아질 겁니다.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이제 탄소 배출권 줄여야 되고 배기가스 줄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거는 뭐 풍력 관련주들한테도 뭐 예를 들면 CS 베어링이라든지 CS 베어링도 보시면은 흐름이 좋습니다. 그렇죠? 흐름이 좋고, 그리고 뭐 CS 윈 뭐 이런 애들도 흐름이 좋았죠. 앞으로 풍력 관련주, 태양광 관련주,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많은 상승을 해줬어요. 이것도 추천주였거든요. 계속해서 부각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 제 친구한테 14,000원에 추천했었습니다. 많이 갈 거니까 매수를 좀 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2020년 3월 달에 이때 추천했네요. 이렇게 한번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최근에 여러분들한테도 이러한 자리에서 현대에너지 솔루션 한번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더 큰 수익을, 큰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거 못 샀습니다, 근데. 어쨌든, 많이 상승을 했고. 자, 종합 주가 지수의, 보조 지표로 이용한 단기,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익 내는 방법. 이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로 알아보는 방법.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물론 단기도 가능하지만, 초보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으로 추천을 드리고, 스토캐스틱 슬로우라는 거는 내가 지금 이 주식을 사고 싶은데 이 주식이 높은지 낮은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럴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RSI라는 거는 이게 지금 가열된 구간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거죠. 시장이 힘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뭐 대충 대동소이하게 상이하게 얘네들의 흐름이 흘러가긴 하는데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활용하는 게 나쁘지 않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크레온 기준으로 해서 기술적 지표 옆에 보면은 슬로우라고 치면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나옵니다. 여기서 기간 조정을 10으로 하고 K를 5, D를 5 해가지고 적용을 하면은 확인을 누르시면은 일단 이런 식으로 뜨는데, 여기에다가 그냥 RSI를 같이 보겠습니다. RSI와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런 선을 이제 가열 구간으로 보시면 되고, 이런 선을 많이 힘이 빠진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장은 하락장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게 또 반대로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주가 종합 지수가 대입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주가 종합 지수와 같이 흘러가는 종목이라면, 주가 종합 지수가 만약에 상승을 할 때 대체적으로 그 주식이 상승세를 보인다, 하락을 할 때 대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인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길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K도 5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5개 일본 캔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흐름 어디쯤에 위치했는가 뭐 이런 거를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인선이인티 같은 경우에는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상당히 좀 잘 맞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같이 떨어지는 자리 있죠. 이렇게 RSI와 슬로우가 같이 떨어지는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면, 여기서 매수를 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갔다면, 이렇게 상승을 하는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날 수가 있는 거죠. 불과 2달 만에 거의 이 정도면 거의 한 30% 수익률이라고 봅니다. 이 정도면은 30%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같이 빠졌을 때. 예. 최근에 보시면은 이렇게 또 같이 빠지는 자리가 있는데 6월 7월입니다. 6월 7월 달 보시면은 주가 종합 지수가 하락을 하는 자리예요. 쌍바닥을 받는 자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지를 하는 자리가 나오죠. 여기서 이거를 보시고 같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굴파기를 하는 자리, 지표가 여기서 다시 올라오는 자리 있죠.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주가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종합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계절 테마의 흐름을 받아서 물난리가 났죠. 매도를 하고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작년 여름에도 마찬가지였죠. 작년 여름에도 이러한 자리가 나왔고요. 홀딩을 했다면 이렇게 상승하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나올 수가 있는데, 자, 2021년 8월달 보시면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는 자리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저항을 받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자리죠. 이 부분에서 저항 지지를 받고 지지를 하고 다시 반등을 하는 자리가 나오죠.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2021년 8월 여기죠. 매수를 하셨다면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2021년 8월달. 예. 그리고 지수가 상승을 할 때 매도를 하고 나올 수가 있다. 상당히 정확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인선 ENT가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은 받쳐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지더라도 다시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가 보인다면 여름에 뭐 단기간에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하락을 하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무조건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자리만 잘 찾아낸다면. 최근에 아까 전에 보여드린 뭐 소니드라든지 뭐 이런 애들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하락하는 자리가 나오죠. 하락하는 자리에서 마찬가지로 아까 보셨다시피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해줍니다. 종합지수가 7월에서 8월 넘어가는 자리에서 물론 이걸로 그 소니드나 이런 애들을 매수한 건 아니죠 우리가. 근데 나쁘지 않은 수익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소니드는 이렇게 추천을 드렸죠. 바닥을 급락이 나왔는데 15분봉선에서 여기 이제 240 분봉 이평선 240선 여기 이거를 한번 상승을 시켜주고 다시 떨어지는 자리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보고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상승세가 나오고 이렇게 큰 상승세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왔죠. 이걸로 말씀을 드렸지만 슬로우로 스토캐스틱 슬로우로 봤을 때도 충분히 이 자리는 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자리였다는 거예요. 주가 종합 지수가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입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봉이 아니라 주봉으로 봤을 때 같이 이렇게 같이 굴팍이라고 하락하는 자리가 있죠. 2015년도인데 이런 자리에서 그 주봉상 RSI랑 슬로우가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같이 많이 이제 힘이 빠진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7월 달부터 스윙주로 가져갔다면은 이거 뭐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는 거죠. 5천원짜리가 14,000원까지 그렇죠. 거의 뭐 200% 정도 올랐는데 그런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고 여기서도 반대로 많이 하락을 한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 홀딩을 해서 가져갔으면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고 뭐 지능기업도 최근에 보면은 하락을 한 자리였죠.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매수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계룡건설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계룡건설도 보시면은 이런 자리에서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지금 다시 하락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빨로 빠지죠. 이 자리가 왔을 때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만약에 이런 시그널이 보인다면 충분히 매수해가지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가면은 계룡건설 같은 경우에는 500% 이상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예. 아주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실적에 비해서. 랩지노믹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랩지노믹스도 일봉으로 봤을 때 같이 빠지는 자리였죠. 추천드리는 자리였죠. 상승을 합니다. 많은 상승을 했어요. 그쵸? 이거는 뭐 거의 한 90% 상승했죠. 8, 90% 정도 상승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주봉으로 봐도 이렇게 눌림목 주는 자리 있죠. 눌림목 주는 자리에서 다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고 이런 것도 만약에 여기서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해서 홀딩해서 가져갔다면 여러분들이 진단키트를 제가 좀 유심히 봤던 자리가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 진단키트 주를 상당히 시즌이 그때 2만원 할 때부터 매수를 좀 했었는데 뭐 코로나 터지면서 이렇게 올랐던 건데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가치가 반영이 될 거다. 반드시 이 사회에서 진단키트라는 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를 꾸준히 해갔다면은 뭐 텐베거를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스토캐스틱 슬로우라는 거는 내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얘가 바닥인지 이 자리가 바닥인지 아니면 고평가되어 있는 건지 잘 모르실 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해가지고 가져가는 거 좀 추천드리고요. 왜냐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흐름이 안 좋으면 이런 자리라고 해도 결국엔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너무 이게 보조지표라는 건 100%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되고 만약에 이거를 활용을 하시겠다 하면은 욕심내지 마시고 주봉을 보고 매수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편안한 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뭐 이런 식으로 매수해서 뭐 이렇게 팔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계속 보면은 그게 부합이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 계속 이런 데서 계속 매수해 나갔다면 이렇게 팔고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하실 분들은 이걸 좀 사용하시고, 웬만하면은 한번 이슈가 생기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좀 하시는 거. 한번 상승세가 크게 나오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좀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 중에서 반드시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위주로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셔도 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지수를 활용을 해가지고 같이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수가 하락했을 때,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올 때 그 종목도 같이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지수 활용을 하는 거죠. 보조지표와 지수를 같이 활용하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 이제 매도 시그널이 떴죠. 매도하는 자리입니다. 다시 그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길게 봤을 때는. 근데 아직은 RSI는 여전히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반등을 먹고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 수익률 상승에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주식을 잘 알려면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단타를 하시는 분이면은 계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세요. 만약에 1,000만원으로 투자했는데 지금 1,000만원 밑에 있으면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 단타가 안 맞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계속 단타의 늪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해요. 게임처럼 도박 중독이 돼가지고. 이런 분들은 빨리 이거를 근절을 시키고 장기 투자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애매하게 그 주식장을 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장기 투자로 넘어가셔야 반드시 수익이 납니다. 신기합니다. 욕심을 부리면 수익이 납니다. 단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만약에 수익이 뭐 주구장창 올라가는 분들은 해도 돼요. 근데 단타를 했는데 뭐 1년 지나서 보니까 계좌가 반으로 녹아져 있다. 뭐 20% 까여 있다. 그런 분들은 이 단타 안 맞는 분들이에요. 여기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돼. 내가 어느 포지션에 맞는 사람인지.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단타를 가져가고 중기 투자, 장기 투자를 가져갔을 때 뭐가 몇 년 뒤에 봤을 때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수익이 많이 났는지. 그게 맞는 답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기 투자 이게 좀 맞거든요. 단기도 수익을 낼 때는 내는데 잘못 보면 저도 한 번에 뭐 5%씩 빠지고 이럽니다. 이럴 때는 그냥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충분히 뭐 올라갈 거라고 보고 매집이 됐고 그래서 들어간 건데도 더 빼는 경우도 있어요. 단기로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손절하고 나오는 거죠. 물론 하락 손절도 했지만 입절도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게 제일 맞고 장기 투자는 아예 안 봅니다. 예, 사실 잘 안 봐요. 몇 년 가져가야 되는 거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핵심을 알고 여유만 있으면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다고 부합이 되는 거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 그리고 주식을 잘 알려면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 또 다른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누가 내 뒷토박씨를 깐다. 누가 나를 욕한다 했을 때 부들부들 하시는 분들이면은 단타 안 올려요. 단기적인 관점도 안 올립니다. 그런 분들도 장기 투자해야 돼요. 왜냐면 단기 투자 단타라는 거는 그 시황 흐름을 잘 읽고 단기간에 이제 승부를 보고 나온다는 건데 반드시 이성적인 흐름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내가 좀 다혈질이고 내가 욱하는 성격이고 남이 뭐라고 했을 때 반응을 하는 성격이다. 남이 뭐 예를 들면 연예인들도 그런 분들이 있죠. 막 고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소 계속 연예인분들도 악성 댓글이 달렸을 때 부들부들 해가지고 고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처를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은 외적인 그런 흐름에 내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분들이죠. 개인들도 일반인들도 남이 뭐라고 했을 때 내가 그거에 반응을 하는 사람이다. 내가 타인의 시선에 많이 신경을 쓰는 사람이다. 이런 분들은 단타 안 어울립니다. 장기 투자해야 돼요. 내가 진짜 그런 막 감정도 별로 없고 사이코패스처럼 뭐 큰 뭐 변화도 없고 마음의 동료도 없고 하면은 이성적으로 투자를 내가 하면은 단타를 해도 됩니다. 그 딱 마지노선을 정하겠죠. 뭐 3% 오르면은 팔겠다. 3% 이상 오르면은 뭐 매도하겠다. 이런 건데 뭐 3% 갔으니까 4% 가겠지, 5% 가겠지. 못 파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털려 나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단타 안 올린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중장기적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핵심을 알고 여유만 있으면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다. 제가 덱스터를 이 자리에서 추천드리는 걸로 기억하는데 시총이 1조가 넘어갈 거라고 했습니다. 덱스터. 이 당시에 주식의 흐름을 보면은 메타버스 붐이 불었어요. 1차적으로 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1년 정도 뒤에, 2년 정도 뒤에 큰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또 큰 장이 한번 생길 겁니다. 지금은 한번 해먹고 났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자리예요. 근데 덱스터라는 종목을 이 부분에서 추천을 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변동이 그 흐름이 어 이런 식으로 뭐 파동이 생기죠. 아무튼 근데 핵심만 알고 있으면은 흐름에 여러분들이 휩쓸려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최고점에서 진짜 팔았었거든요. 덱스터를. 예, 중간에 뭐 완전 바닥에서 들어간 건 아니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은 수익률 200% 이상 수익을 내고 나왔잖아요. 이게 시총 1조 2천억을 찍었는데 거의 1조가 되기 직전에 팔았어요. 덱스터는. 근데 여기서 이제 추천드릴 때도 덱스터를 시총이 1조가 넘어갈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자리에 있는데 텐베거가 갔죠. 덱스터 4천원짜리가 5만원까지 갔으니까 텐베거를 갔는데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버스 붐이 불 때 시각 특수 효과 VFX 기술이 반드시 메타버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필요한 섹터일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의 흐름과 시장의 흐름과 그 뭐 다 부합이 되기 때문에 하락장이긴 하지만은 이때부터 주가 종합 지수는 하락장을 걷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에서 특수 효과, 시각 특수 효과를 하고 있는 애들 위주로 먼저 시장에 자금이 몰릴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도 안 팔았던 거죠. 조정을 받는 자리에서도 안 팔았고 이 자리에서 이제 올라갈 때 매도를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상승 핵심을 알고 여유가 있으면 흐름이 쏠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대로템을 지금 되게 좋게 보는 종목인데 이렇게 하락장이 나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여기서 이제 크게 많이 하락을 했죠. 거의 이게 아마 40% 정도 하락을 한 것 같은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오누리님이 중간에 한번 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주식 잘 하시는 분인데 어, 이렇게 흐름을 바꾸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좋은 종목들은 한국항공우주도 이런 식으로 가죠. 한국항공우주. 그러니까 핵심만 알고 있으면 이 회사가 성장할 만한 그런 핵심만 알고 있으면은 어, 흔들리지 않는다. 이걸 잘 모르겠으면 재무제표를 보세요. 재무제표에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고 그 유보율이 상당히 좋고 잉여 자금 흐름률이 좋은데 주가가 바닥에 있고 뭐 접어준데 바닥에 있으면은 그건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예가 이제 계룡건설이거든요. 이런 거는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흐르더라도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가도 나중에 이렇게 간다면 지금 당장 뭐 좀 손해가 나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간다면은 여러분들은 큰 수익을 가져가는 거고 핵심을 알고 여유만 있으면 흐름이 쓸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무튼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또 벌써 새벽 3시인데 너무 늦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